여러분,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혹시 자주 드시나요? 예전엔 한밤 자고 나면 말끔했는데 이제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아무리 먹어도 기운이 안 난다. 이런 말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으셨을 겁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단 하나의 사실,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80대 현역 의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강의 진짜 비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건강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 음식이 좋다, 저 영양제가 몸에 좋다, 잠을 줄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성공한다. 그런데요. 그런 말들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런 정보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며 그리고 직접 제 몸을 실험하며 느낀 건 하나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에겐 공통된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잠, 먹는 법, 운동. 이 세 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는 잠입니다. 그 다음이 먹는 법, 그리고 마지막이 운동이에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몸이 회복되고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먼저 잠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4시간만 자도 괜찮다. 성공한 사람은 잠을 줄인다.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모든 회복 시스템을 망가뜨립니다. 젊을 땐 4~5시간만 자고도 버텼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나이 들수록 그게 더 큰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잠을 줄이면 기억력부터 떨어지고 면역도 금방 무너집니다. 잠을 줄이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고 심지어 암에 걸릴 확률까지 올라갑니다. 심장마비의 위험도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 유명한 서머타임 실험 아시죠? 하루 단 1시간 덜 자게 했을 뿐인데 심장마비 발병률이 24%나 증가했습니다. 단 1시간입니다. 그만큼 수면은 우리 몸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잠을 줄이면 성격도 예민해지고 대인관계도 틀어지게 됩니다. 잠을 잘 자면 감정이 안정되고 성격도 부드러워지고 사람들과의 갈등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뇌는 스스로를 씻어냅니다. 정확히 말하면 뇌 안에 림프액 같은 액체가 차오르며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깨어있을 땐 일어나지 않는 이 청소 작용이 오직 수면 중에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깊이 자야 합니다. 중간에 깨지 않고 푹 자야 해요. 아침에 자주 머리가 띵하다면 전날 밤에 깊이 잠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수면은 도덕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잠을 잘 자는 사람은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의료비도 줄어듭니다. 국가 재정도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잠을 줄이면 아픕니다.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그 모든 비용을 결국 우리 모두가 나눠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건 나를 위한 것이자 사회를 위한 선택입니다. 또 하나, 비만도 수면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많이 자면 살찐다고 믿습니다. 정반대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지방이 더 잘 분해됩니다. 성장 호르몬도 수면 중에 나와서 근육을 보호하고 살을 빼주죠. 잠을 줄이면 우울감도 생깁니다. 우울감이 있으면 활동량이 줄고 결국 체중도 더 늘게 됩니다. 결국 잠을 잘 자는 것이 비만도 우울증도 막아줍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는 동안 피부 세포가 재생되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져서 피부에 윤기가 생깁니다.
잠은 우리 몸 전체의 복원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몸은 스스로를 회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강의 시작이죠. 다음은 먹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엇을 먹어야 건강해질까 고민합니다. 커피는 좋은가 나쁜가? 마늘은 암을 막아주는가? 육류는 피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도 많은 연구가 부족합니다. 특정 음식 하나로 건강이 나빠지거나 좋아진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붉은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보통 술도 많이 마시고 채소는 적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대장암에 걸렸다고 해서 고기 때문인지 술 때문인지 아니면 채소를 덜 먹어서 그런 건지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식사 후 혈당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에 큰 부담이 됩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 노화 모두 혈당 피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이나 지방,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순서로 드셔보세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의 오름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식사 후 2시간, 3시간이 지난 뒤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오는가도 중요합니다. 혈당이 천천히 내려간다면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당뇨 전 단계가 되고 곧 당뇨병으로 진행됩니다. 또 하나,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밤늦게 먹는 습관 아직 고치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야 합니다. 하루 중 마지막 식사는 잠자기 최소 4시간 전에 마쳐야 합니다. 최고는 6시간 전입니다. 위장이 비워진 상태에서 자야 수면도 깊어지고 몸이 회복됩니다. 식사 후 바로 누워 자면 소화기관이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잠도 얕아지고 다음 날까지 피로가 이어집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와인 한 잔, 맥주 한 캔 가볍게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알코올은 각성제입니다. 잠을 방해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잠깐 졸음이 오는 듯 보여도 실제로는 깊은 수면이 방해됩니다. 술을 꼭 드신다면 저녁 7시 이전 식사와 함께 아주 조금만 드시고 11시 이후엔 몸에서 알코올이 다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주무셔야 비로소 몸이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아침은 반드시 먹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건강한 습관이다. 아침을 걸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으셨죠? 하지만 우리가 아침을 챙겨 먹기 시작한 건 사실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20세기 초 공장 노동자들이 생기고 출근 시간이 정해지면서 빵 한 조각에 잼 바르고 티백으로 우려낸 차 한 잔, 그렇게 빠르게 만들어진 식사가 아침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요, 그렇게 아침을 챙겨 먹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공복 시간을 길게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셨다면 바로 식사하지 마시고 2~3시간은 공복 상태를 유지해 보세요. 이걸 간헐적 단식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 저녁 6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11시쯤 점심을 드신다면 공복 시간이 17시간이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 몸은 세포 자가포식이라는 과정을 통해 노화된 세포, 기능이 떨어진 세포들을 스스로 정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몸 안에 오래된 부품을 스스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 자가포식이 자주 일어나면 몸이 젊어지고 면역력도 올라가고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배가 부르면 몸은 굳이 낡은 세포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풍부하니까요. 하지만 공복이 길어지면 몸은 내부 자원을 활용하게 되고 그때 낡은 세포부터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굳이 드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너무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다면 계란이나 아보카도처럼 단백질이나 채소 위주의 간단한 식사로 대체해 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오전에는 공복 시간을 유지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2끼를 드시더라도 배부르게, 맛있게, 즐겁게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식사 순서와 식사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운동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운동은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헬스장 등록은 했지만, 가지 못하고 걷기로 결심했지만, 금세 지쳐서 포기하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존2 트레이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간단히 말하면 심박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3-40분간 꾸준히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너무 숨차지 않을 정도로, 하지만 적당한 강도로 계속 움직이는 운동. 걷기, 실내 자전거, 가벼운 달리기. 어떤 방식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심박수를 유지하는 겁니다. 계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숫자, 그게 최대 심박수입니다. 예를 들어 60세라면 220 빼기 60, 최대 심박수는 160이 됩니다. 그중 65%에서 70% 정도, 그러면 대략 105에서 115 사이의 심박수죠. 그 범위를 유지하며 30분 이상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매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 시간이 나시는 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해보세요. 이 운동이 좋은 이유는 미토콘드리아 때문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작은 발전소 같은 존재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많고 튼튼할수록 피로도 줄고 체력이 높아지고 노화도 늦춰집니다. 존2 트레이닝을 꾸준히 하면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늘어나고 기능도 좋아집니다. 게다가 운동을 꾸준히 한 분들은 단식 효과도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자가포식 현상이 생기기까지 36시간이나 걸리지만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은 12시간 공복만 유지해도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식사와 수면에 더해 운동을 함께 해야 몸이 온전히 회복되고 젊어지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운동은 마음의 근력도 키워줍니다. 우울감, 불안감, 삶에 대한 의욕 부족, 이 모든 것은 움직임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걷다 보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숨이 차오르며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그 느낌이 쌓이다 보면 몸이 먼저 바뀌고 마음이 따라옵니다. 운동은 몸을 위한 것이지만 사실은 마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잠, 먹는 법, 운동, 이 3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을 잘 자야 식사도 잘 조절되고 운동할 힘도 생깁니다. 운동을 해야 잠도 깊어지고 음식도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과 방식을 바꾸면 잠도 편안해지고 몸도 덜 피로해집니다. 이건 서로 돕는 순환입니다. 하나를 바꾸면 나머지도 따라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수면 시간만 먼저 점검해 보세요. 혹은 식사 순서만 한번 바꿔보세요. 집에 있는 실내 자전거 위에 5분만 올라가 보셔도 좋습니다. 그 시작이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10년, 20년 더 늘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라는 건 결국 작은 선택의 반복입니다.
한 번에 큰 걸 바꾸기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에 단 한 가지 작은 실천만으로도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잠을 자는 연습, 잠들기 4시간 전 식사 마무리, 식사 순서 바꾸기, 심박수 110을 넘기지 않는 30분 걷기.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실천하신다면 그건 이미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흐르고 몸은 변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60대 중반에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5알 이상 드시던 분이 식사 시간과 순서만 바꾸고 하루 20분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시며 1년 만에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70대 후반까지 하루에 4시간씩 일하시던 분이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시다 수면 시간을 조정하고 식사량을 줄이며 다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0이 넘은 지금도 매일 새벽 산책을 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 몸은 언제든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가장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에는 항상 건강한 마음이 함께 갑니다. 마음이 지치면 몸도 따라 지치고 몸이 무너지면 삶에 대한 의욕도 줄어듭니다. 그러니 이 3가지, 잠, 먹는 법, 운동은 몸을 위한 것이자 삶 전체를 위한 원칙입니다. 이 3가지를 지키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 가족을 위한 선택이고 내 이웃과 사회를 위한 배려입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 이제는 내 건강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친구로 살아온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내 몸을 돌보는 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을 고통 없이 아프지 않게 기쁘고 당당하게 걷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뜻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원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잊고 살았습니다. 몸보다 일을 먼저 챙겼고, 가족을 돌보다 자신을 돌보지 못했고, 먹고 사는데 급급해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해 왔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균형을 되찾을 시간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조용히 눈을 감고 내 몸에 귀 기울여 보세요. 오늘은 피곤한가, 속이 편안한가, 숨이 깊어지는가. 그 사소한 감각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절대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건강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 오늘 밤 드실 한 끼 식사, 오늘 잠들기 전의 선택, 바로 거기에서 여러분의 건강은 시작됩니다. 지금 잠시 숨을 크게 한번 쉬어보세요. 그 깊은 숨 한 번이 우리 몸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호흡, 수면, 식사, 운동, 이 모든 것이 결국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작은 실천 하나만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잠을 푹 자는 것, 늦은 저녁 한 끼 줄이는 것,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 조금 빠르게 30분 걷는 것. 작지만 강력한 변화가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기쁘게 이 시간을 마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건강 실천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